예, 10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4,429, 0.6% 조정이고요. 네, 코스닥은 0.2% 하락입니다. 이건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죠. 예, 그야말로 숨고르기인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또 필요한 조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떨어진 걸 가지고 심장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투자에는 잘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변동성이 항상 있는 거고요. 아름다운 조정이죠. 예. 예,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하는 두 종목 먼저 공개하고요. CS2026이 막을 올렸죠. 수혜주인 ISC 그리고 스페이스X 수혜주, 증권주이긴 한데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먼저 CES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개막을 했고요. 역시나 젠슨항이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했는데 또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젠슨항 관련된 루빈 출시 이슈도 결국 네. 이제 예정대로 간다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역할인 것 같고요. 과거에 로봇 관련해서는 주가들이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오르긴 했지만 실제 CES 가보니까 주가와 괴리감이 좀 컸다. 이것 때문에 주가들이 꽤 다시 빠지는 모습도 꽤 보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로봇이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실생활에, 그리고 특히 현대차 그룹이 비전을 통해서 2027, 28 정도 되면은 아틀라스라는 자체 로봇을 이제 현장에 투입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현실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부 조금은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자동차나 부품주들 등 포함해서 약간 반짝은 했고요. 결국 로봇이나 피지컬 AI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율주행까지 기본적인 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호평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CES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좀 주가들이 아침에 반응을 했다 좀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이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윗꼬리를 달리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 방향에 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젠슨항이 이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루빈이라는 신제품, 블랙웰의 다음 제품이잖아요. 네. 생각보다 빨리 공개를 했다는 거고, 이제 로보틱스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차량 자율주행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로보틱스를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주로 국한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런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관련된 이야기이고 관련된 종목인데,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는 종목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ISC였잖아요. 네. 이유와 함께 포인트는요. 최근에 반도체를 빼고 나면 한국 시장 설명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그렇죠. 네. 포트에 반도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워낙 최근에 특히 삼성전자가 급등을 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밸류가 워낙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워낙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티에서 어제 삼성전자 목표주가 20만 원 발표가 나왔고 26년 영업이익을 155조 원까지 추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115조 원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155조 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역시 아직까지는 저평가 영역에서 괜찮다 보이는 상황이어서 반도체 섹터를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보이는데,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서도 실적이 비딩을 하느냐 아니면 좀 모자라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ISC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189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전분기 대비로 또 8.2% 성장할 걸로 보이고, 시장 컨센서스도 11.5%나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높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노출도가 있다는 상황에서 이익 성장이 비수기인 4분기에도 이익 성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적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액이 전년비 벌써 57.1%나 급증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 센터 응용처에 있어서의 견조한 실리콘 러버 소켓 관련된 경쟁력이 확연하게 매출이나 이익으로 입증을 하고 있다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 세부 응용처가 엔비디아의 GPU에서 이제 ASIC 반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3분기 북미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도 상향 조정된 25년 캐펙스 관련된 이슈를 고려했을 때 4분기에
이후에도 계절적인 둔화, 계절성은 거의 보이지 않고 어닝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은 올해 반도체 후공정 신사업인 모듈 테스터나 버닌 테스터, 케미칼, 그다음에 EFEM 등의 합산 매출액도 230억 정도로 내가 예상되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10% 정도 해당하는 규모이긴 하지만 이게 26년 들어오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추가 상승세가 나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ISC의 장비 소재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 수준이었는데 26년 같은 경우에는 15%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데이터 센터형 매출 구조가 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비 소재 전체적으로 SK그룹이 또한 지난 5월 달에 반도체 후공정 영역에서 기술 내재화를 가속하기 위해서 ISC와 반도체 장비 소재 공급사인 테크드림 및 아이세미를 병합까지 하면서 상당히 집중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따라서 전사 매출 관련된 데이터 센터형 매출 구조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조로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 노출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가운데 테스트 소켓 본업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대만 업체가 있는데요. 윈웨이라는 경쟁 업체가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벌써 올해 실적 기준 42배, 42배입니다. 네. 근데 결국 지금 IS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한 20배 정도 언저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좀 싸고요. 목표 주가가 나오는 것들이 PER 기준을 봤을 때 워낙 상대적인 PER 그거 피어 그룹을 대비해서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4분기 실적 등을 포함해서 긍정적인 접근도 가능한 자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반도체 상승은 지난해 가을과 다른 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으로 온기가 확연히 온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소부장에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 이번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일선에 서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ISC를 봤고요. 증권주는 오늘 대체로 강세입니다. 장인보 워낙 좋고 이런 걸 반영해서인데요. 4%, 3%씩 오르는데 미래에셋증권이 뭐 발군 10%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미래에셋증권 좀 봐주시죠. 네, 우선 뭐 미래에셋증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이제 빅테크가 좀 쉬었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급등했고 그 외에 금융주가 급등했습니다. 에너지, 금융. 네, 그렇게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AI 관련주로 해가지고 금융주가 지목을 받고 있는데 AI를 활용한 수익화 모델로 금융주가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단순히 캐펙스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AI 관련주로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수익화 이슈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 이것인데 금융주가 그에 해당된다는 리포트가 월가에서도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가 신고가를 내는 모습인데 역시 국내 같은 경우도 코스피 지수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에서 증권주가 워낙 좋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스페이스X 관련된 투자 가치 평가가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PBR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에셋증권은 1배가 좀 넘는 수준인데요. 다른 증권사가 한 0.8배에서 0.9배 이 정도 수준이라 살짝 다른 증권사 대비로서는 조금 높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데 3분기까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뭐 4천억 달러 정도 수준의 장부에 반영되어 있었지만은 4분기에 벌써 8천억 달러 이상 규모의 밸류에이션 퀀텀 점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페이스X 투자한 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수혜주지만 금액이 좀 작다. 근데 실질적으로 큰 금액은 미래에셋 증권이 투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로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3분기 말 한 6천에서 7천억 정도에 해당되는 스페이스X의 지분 가치가 이번에 한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까지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이 보이고 있어서 아마 4분기 비용 부담을 상쇄하고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아마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스페이스X의 뭐 IPO까지 진행이 됐을 때에는 아마 시장의 상승분과 더불어서 증권업종이 상당히 긍정적일 텐데 스펙스와 관련된 필수적인 어떤 프리미엄을 좀 더 받으면서 아마 미래에셋 증권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강세이고요. 1월의 흐름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단히 빠르게 가고 있는 흐름들 이어서 좋기도 하고 조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1월 전략 조금 간략하게 한 1분 정도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금 밀린다고 해서 오늘 굉장히 이제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지만 저는 깊게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것에 대한 기술적인 숨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조정 정도로 눌림으로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역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제 4,400포인트 훨씬 넘은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PER이 10.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극단적인 4,400으로 많이 올랐다 볼 수 있지만 밸류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10년 평균 PER이 10.5배이기 때문에 그보다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 지나고 높았던 PBR이 1.3배까지 코스피가 갔었기 때문에 지금 10.2배면
그죠? 13배까지 올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룸이 남아 있어서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국내 코스피가 한 5,200에서 5,500 정도도 가능한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부분 26년에 전체 시장의 이익의 상승분의 60% 이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도맡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역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이익 상단이 추가로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급등에 따른 어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밸류가 너무 싸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약간 올라간 것에 대한 일시적인 차익 물량과 선순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반도체, 방산, 금융 등 이런 쪽으로 확산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머닝 종목 전략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